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심중섭입니다. 오늘은 고려대와 중앙대에 종합전형으로 같은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고려대는 합격을 하고 중앙대는 불합격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려대에 합격을 하고 같은 학과에 중앙대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씩 이와 같이 고려대는 합격을 하고 중앙대는 불합격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이번 시간 끝까지 같이 하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앙대 공공학과의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같은 고등학교에서 A와 B 학생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실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내신이 2.7, 2.6인데 1단계에 모두 다 불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융합인재 전형의 공공학과의 내신 70% 컷을 조사해 보니까 1.9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A 학생과 B 학생은 내신 때문에 좀 이제 분리해서 떨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A와 B 학생이라는 것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 아닌 중앙대의 다른 전형이 있잖아요.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신 70% 컷을 조사해 보니까 2.58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만을 따지게 되면 A 학생이나 B 학생이나 융합형 인재 전형보다는 탐구형 인재 전형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학생부가 어느 정도의 기록이 돼 있었느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죠. 어쨌든 내신 성적만으로 따져볼 때는 탐구형 인재 전형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의 공공학과의 학우부수 전형으로 학생 A와 B 모두 다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A 학생은 1단계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까지 한 반면에 B 학생은 1단계도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고등학교에서 C 학생이 있었는데 이 C 학생은 중앙대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고려대 학우부수 전형에는 이제 똑같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내신이 2.3이어서 조금 더 좋았어요. 그리고 1단계는 합격을 했고 2단계에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A 학생이 내신이 가장 낮은데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C 학생은 내신이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까지는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학생은 중앙대에서 떨어졌는데 고려대 같은 학과에 지원했을 때 왜 합격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오늘 궁금한 거잖아요. A, B, C 모두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인 4파를 모두 충족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A 학생이나 C 학생 모두 면접을 정상적으로 봤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면접에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 작년까지는 우리가 1단계에서 면접을 봤지만은 올해부터 면접을 없앴거든요. 자, 그러면 면접을 없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없앴으니까 면접의 영향은 일단 A나 C나 크게 없었다고 보게 되면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이게 달라졌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우선 학업우수 전형의 최종 등록자의 70% 컷을 조사해 보니까 2.2였어요. 그러니까 A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으로 보게 되면은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어요. C 학생은 거의 이제 비슷한 성적이었지만은 최종 합격까지는 하지 못한 이런 상태였었죠. 그러면 결국은 합격이라는 것이 같은 학과에 우리가 같은 전형에 같은 학교에 지원했을 때
합격이 내신 순위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와 B 학생의 학생부 평가에 있어서 어느 학생이 더 높은 평가를 얻었느냐? 그렇죠. 바로 A 학생이 C 학생에 비해서 더 높은 평가를 얻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중앙대는 불합격하고 고려대는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좀 더 떨어진 학생이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이제 좀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높은 학생이 떨어진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알아본 공공학과의 입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고려대 학업우수, 중앙대 융합형인재, 그 다음에 중앙대 탐구형인재 전형에서 내신 70% 컷이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중앙대의 융합형 인재 전형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학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려대냐 중앙대냐 했을 때 같은 학과라도 결국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이 다른가? 다르니까 이러한 A 학생 같은 경우에 중앙대는 떨어지고 고려대에 합격을 했겠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는 이제 조금 후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대학이라도 중앙대 같은 경우 융합형인재 전형과 탐구의 영역인재 전형 같이 전형의 종류에 따라서 결국은 내신 컷이 70% 컷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은 두 전형의 평가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고려대와 중앙대의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대의 경우에는 평가 역량이라서 세 가지 역량으로 평가하는데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의지, 기타 요소.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것은 지원할 계열과 관련된 역량. 그렇죠? 그 다음에 탐구력, 기타 요소 이렇게 되고요. 공동체 역량이라면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 기타 요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역량의 요소가 이제 세 가지인데 학업 역량은 고려대와 거의 비슷하고요. 진로 역량은 고려대 자기개발 역량과 비슷한데 조금 평가 요소가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공적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성취도,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약간 다른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체 역량은 뭐 중앙대나 고려대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 역량을 즉 평가 요소를 가지고 고려대와 중앙대 학업우수 또는 융합형인재 전형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평가 역량에 따라서 결국 어느 정도 비율로 판형해서 뽑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다 이제 똑같아요. 학업량은 50, 50으로 똑같고요. 자기개발 역량도 30, 진로 역량도 30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 같죠. 공동체 역량도 20%로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뭐의 차이에서 고려대는 합격을 하고 중앙대는 떨어졌느냐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대의 경우는 학업 역량을 50%를 반영하더라도 학업 성취도라는 즉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A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 내신이 2.7로 낮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학업 역량 중앙대의 학업 역량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평가 세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반영을 하니까 이 학생이 등급이 좀 낮아도 다른 쪽에서 생기부가 잘 돼 있어서 좋은 평가를 얻어서 고려대 학업 우수 전형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중앙대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우는 진로 역량의 세 가지 평가 요소 중에서 진로 탐색 활동의 경험 이 부분만 이제 평가를 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평가 요소를 다 평가를 하고 그런 점의 차이. 그다음에 공동청에서도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요소를 주로 이제 평가하니까 골고루 평가는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A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좀 이제 다른 학생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결국 학업 역량이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아마 좀 낮은 평가를 얻지 않았을까. 반면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생기부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 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서 최종 합격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학생의 경우는 이제 1단계 합격을 했지만 B 학생의 경우는 이제 1단계조차도 합격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C 학생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하고 최종 합격까지는 못한 상태라면 결국 같은 고려단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내신 성적은 A 학생이 가장 낮지만은 이러한 평가 요소들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서 우리가 최종 합격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합전형이라도 각 대학마다 결국 평가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고려대는 합격을 했는데 그다음에 중앙대는 떨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년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 내년에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이 이제 아까 이쪽으로 A 학생이나 B 학생 같은 경우 지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같은 역량을 즉 같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 달라요.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부분이 좀 줄어서 40% 진로 역량이 50%를 반영합니다. 즉 진로 역량 부분이 30에서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우는 30에서 탐구형은 50으로 높였기 때문에 결국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진로 역량 부분을 조금 더 본다. 그래서 진로 역량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주로 평가를 하게 되냐면은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요. 학업 역량의 부분도 학업 성취도보다는 탐구력 위주로 보게 되니까 만약에 A 학생이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했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은 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대학에 두 가지의 종합 전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전형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면은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학과를 종합전형으로 고려대와 중앙대에 지원을 했을 때 일반적인 국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즉 고려대는 합격을 하고 중앙대는 떨어지는 이런 일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즉 고려대에서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다음에 중앙대의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일반적인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지원해도 내신 순으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뭐 내신 순으로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원한 학생들의 생기부의 평가의 차이, 즉 생기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내신이 좀 낮더라도 잘 돼 있으면은 합격할 수가 있고요. 내신이 높더라도 생기부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대는 합격을 하고 같은 학과를 중앙대에 지원했을 때 중앙대는 떨어진 이런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물론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